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오늘 시사진단 첫 번째 주제는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전입니다. 먼저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그리고 진홍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고정 패널이시죠. 박태식 교수, 또 보도국의 송창용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세계 잼버리는 전 세계 스카우트 단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영대회다.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국제적 교류를 통해 우위를 다지는 행사다. 새만금은 2015년 국내 후보지로 결정된 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쟁 상대는 폴란드의 그단스크다. 새만금의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장점을 회원국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행사 인프라를 단단히 갖춰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세계 잼버리를 유치할 경우 새만금의 위상을 높이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세계 잼버리 유치, 그 성공의 조건을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에 대한 기초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세계 잼버리 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대회입니다. 164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처럼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겠죠. 새만금이 겨냥하고 있는 2023년 대회는 다가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결정되는데요. 164개국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새만금과 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의 그단스크를 잠깐 비교해 볼까요? 새만금은 34km 쭉 뻗은 방조제가 특징이죠. 그단스크는 발트해 연안에서 20분 거리에 있고 경치가 수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편을 보면 새만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3시간 이상 걸리죠. 그단스크는 그 지역에 공항이 있습니다. 새만금은 주위에 산, 들, 바다, 갯벌이 있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단스크의 야영지는 밀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상 잼버리 대회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새만금의 이 행사를 유치할 가능성인데요. 그 전에 제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잼버리가 이런 행사다라고 짧게 좀 더 덧붙이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총재님께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새만금 우리가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이 대회가 세계 최대의 야영 대회입니다. 우리 청소년 야영 대회고 164개국 4천만 명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 중에 아주 엄선된 정예 대원이 5만여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아마 5만에서 10만 사이에 많은 대원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함께 모여서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글로벌 프렌드십을 펼치는 대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1년도에 그 강원도 고성에서 한번 세계 잼버리를 유치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죠. 그걸 하면서 우리는 잼버리 도로라는 것도 생겼어요. 이제 새만금에서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두 모여서 한 보름 동안 함께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함께 뒹굴면서 축제를 하다 보면은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고 말도 아마 입도 뚫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하고 참 그 프렌드십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지만
세계적인 젊은이들과 함께 리더십 트레이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잼버리가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이걸 치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아직은 그 새만금에 유치해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좀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양국이 모두 잼버리 활동에 좋은 여건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원국들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분위기도 알 수 있을 법도 한데요. 저희가 좀 다니면서 예. 그 유치 활동을 우리 송화진 지사와 함께 몇 군데를 함께 다녀왔는데 예. 현재 저희가 분석으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약간 저희가 우세하기는 해요. 예. 아세아하고 그 아랍 국가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세한데 예. 인터 아메리카도 좀 우세하고 그런데 예. 유럽이라든가 그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우리가 아주 열세죠. 예.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하고 인터 아메리카가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예. 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이 유치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 그래도 많이 도와줘서 예. 각국 외교 공관에서 열심히 유치 활동을 해주고 있고 이 강원 여기 전라북도 정세균이지 예. 정세균 의장이 예. 도와줘가지고 국회에서도 의원 외교에 우리 그 스카우트 본부를 방문한다든가 해가지고 예. 아주 올 코트 프레싱이에요. 예. 모두가 다 함께 관광공사든 코트라든 코이카든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득표 전략이라고 할까요? 주로 어디에 좀 방점을 찍어서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 야영지로서 새만금이 굉장히 우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영지의 우수성. 예. 예. 우선 새만금에는 주위에 바다도 있고 갯벌도 있고 산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잼버리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프로그램에 기존의 야외 활동에 대해서 IT를 접목해서 스마트 잼버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라는 것이 미래의 대표자인 청소년들에게는 미래를 보여주는 이 IT 기술을 접목한 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른바 그 유럽 국가들에게 좀 아무래도 폴란드가 좀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더 많이 집중 공략할 필요성도 있다. 제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근데 유럽은 우리가 유치 전략을 아무리 잘 써도 예. 그 사람들은 표현도 잘 안 하지만 예. 아주 잘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한테는 접근을 하고 우리가 초청을 해서 식사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거부를 많이 하죠. 예.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주관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너무 섣부르게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해서 예. 하여튼 저희들 선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그 외에는 유럽 친구들한테는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외의 나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새만금하고 폴란드 그단스크가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새만금과 그단스크의 장단점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대 교수님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점은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부지사님 말씀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새만금 갯벌이 갖고 있는 물론 간척지긴 하지만 갯벌도 주위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갯벌이 가지는 어떤 그 환경적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유럽 갔을 때 그런 그 권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고군산 열도에다 요트만 달아라. 거기 예. 경치가 너무 좋다. 예. 이런 제안을 받은 일도 사실 있을 정도로 주변 환경이 수려합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여러 가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약간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예. 가장 무엇보다도 큰 것은 바엔사라는 인물입니다. 예. 네, 그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예. 폴란드 전 대통령이기도 했죠. 전 예.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기도 예. 하고 노동운동의 대가이기도 예. 하고 하죠.
그런 면에 아울러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유럽, 동유럽에서 아직까지도 잼버리를 10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한 일이 없답니다. 그게 좀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좀 배려가 되지 않을까 하고 특히 폴란드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 시대에도 잼버리를 계속 유지를 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그 새만금과 그단스크하고 차이는 접근성의 차이가 우리가 좀 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금 불리한 점이 있어서 그거를 이루려면 새만금 공항이 빨리 유치되면 우리가 그 완공을 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뭐가 좀 부족하고 보완해야 되는 거 좀 취약한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송찬용 기자도 그 우리가 이거 유치하려면 어떤 점들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되는가 좀 그 느낀 게 있습니까? 그 지난해 8월에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국에서요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실사 왔었죠. 근데 이제 그 사무국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제일 이제 감명받았다고 한 얘기들이 이 광활한 부지였거든요.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 그리고 이제 그 IT 강국이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 잼버리로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 비전들,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무국 직원들이 되게 감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좀 많이 어필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 IP의 그 IT의 빠른 속도, 이건 뭐 세계 최강을 자랑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박대식 교수님께서 그 지역적인 그 대륙별 안배라든지 또 교통의 접근성이 조금 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 이 점을 좀 취약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이건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가 40개국이고 아프리카 국가가 38개국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그단스크가 훨씬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프리카 국가 숫자가 78개국이나 되는 국가에는 상당히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다양한 대책 중에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 같은 거? 뭐 그런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가 또 청소년들이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 하나 있고 또 이제 아주 저개발 국가에서는 또 스카우트에서도 나름대로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이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되기는 하는데요. 회원국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어떤 점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유럽이 좀 어렵다 그랬는데 유럽의 그 스카우트 임원들은 아주 젊어졌어요. 뭐 20, 30대 친구들이 총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지금 부지사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전혀 체험하지 못한 그 사이버 공간이라든가 우주 공간, 우리 지구촌 이걸 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이번에 개발을 해서 스마트 잼버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저들에게 AR, VR 체험 같은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우리가 좀 집중할 생각이고 또 하나는 유럽은 유럽끼리니까 경치라든가 보는 차경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양권이고 전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K-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문화를 접목할 때 저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더 발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러한 모든 그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저희 나라의 여건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런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회원국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미치죠. 알겠습니다. 박대식 교수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세계 잼버리 2023년도 아직 좀 시기적으로 멀어서 그런지 도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인지도 이것들은 아직 좀 성숙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것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그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 시점이 너무 원점이기 때문에 예.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예. 또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잼버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새만금 관련 사업이라든가 기초 예. 뭐 인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보완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상당히 방점이 좀 찍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7, 8만의 젊은이가 여기 와서 털을 밟으면 예.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예. 한 보름 동안 전 세계가 여기 집중해가지고 새만금에서 활동을 하고 하면은 그들에게 강하게 각인되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예. 이건 올림픽하고도 달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하고 나면은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가지고 대단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예. 그 이전에도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도로 항만 시설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비행장 문제라든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젊은 층들이 서로 젊은 시대의 네트워킹이 형성되면 이게 오래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장구한 세월에 대한 투자라고 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외교 관계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무슨 그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자체가 예. 아주 광범위하게 굳건히 형성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SNS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을 한번 다녀갔던 경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나중에 그 효과 짚어볼 때 조금 더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송창윤 기자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정부의 지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뭐 해외 공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코트라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꽤 중요한데 현재 보면 그 정부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 지금 지난해 이제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세계 잼버리 대회 행사가 이제 국제 행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교부나 여성가족부의 이제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기관의 지원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핵 정국이 9월 지난해 이제 가을부터 시작되면서 사실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각 부처의 어떤 지원을 받기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이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지금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어떤 도움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나왔지만 바벤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명예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 대통령인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도 또 명예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교하면 무게감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폴란드 그단스크의 경우에 전현직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고 우리는 사실 국정의 리더십 공백이 지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말씀이셨는데요. 예,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관련 부처, 공공기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경우 강은희 장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시고 계시고 이 외교부에서도 해외 공관에 다 공문을 보내서 이 각 구구 아주 핵심적인 인사를 다 접촉하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코트라, 호이카, 관광공사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그러면 더 필요 없습니까? 지금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죠. 지금부터 이제 점점 8월까지 가다 보면 이제 점점 결정 시기가 다가올수록 좀 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도 이주영 의원님께서 유치위원장을 맡고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이 지역의 유성엽 의원, 김종애 의원님도 부위원장으로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러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힘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혹시 이게 이제 그
그냥 그 의례적이거나 인사치레성 활동이 아니고 진심이 깔려 있는 그런 활동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탄핵 정국에 들어서 있는 점도 상당히 그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될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혹시 대선 전국이 이게 치러지게 되면 이런 이슈가 좀 묻혀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전국이 되면은 이걸 더 적극 활용해서 예. 대선에 출마하는 우리 후보자들이 새만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예.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할 일이고 예. 또 지금 그 예비 후보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생각하는 게 청소년 뉴딜 정책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새만금이야말로 청소년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이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난 괜찮다고 보고 특히 저쪽에 자꾸 바외인사를 겁을 내는데 바외인사라든가 그 현 대통령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고 지금 저희는 범정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고 있어요. 예. 겉으로 탄핵 정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이게 이미 그 훈령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예.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예. 또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우리 스카우트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할 것도 없고 특히나 공관수라든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물량으로도 압도적이에요. 예. 저 사람들보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지도자가 그 좀 더 전폭적인 지지를 좀 더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앞으로 이게 만약에 새만금에 그 유치가 돼서 세계 잼버리가 치러지게 된다면 과연 새만금에 어떤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만금에 대한 그 위상 제고라고 할까요? 이미지 제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을 것 같은데 이게 투자 유치로까지 더 외연을 넓혀서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는 효과까지도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의문점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일단 그 우리하고 폴란드 그란스콕을 다 비교해 보면 우리는 새만금의 장기적인 새만금 사업에서 일환으로 사회가 간접자본들이 전부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란스크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시설하고 나중에 또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후에 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후에 정리하는 비용도. 그렇기 때문에 그란스크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력이 아까 GDP 기준으로 볼 때 한 300 가까이 많고 1인당 GDP로 따지면 한 2만 4천에 2만 5천에 1.23배 높습니다. 1.23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는 가성비로 비교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은 뭐 제가 직접 분석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그 잼버리를 유치함으로써 생산 유발 효과, 투자 부가가치, 고용 유발해서 한 800억 이상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거는 아까 5만 명을 참가할 걸로 전제를 했을 때 800억입니다. 그냥 총재님 말씀처럼 5만에서 10만까지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익들이 있죠. 아까 얘기한 네트워킹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효과와도 상당히 우월한 월등한 효과를 나타낼 걸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91년도에 고성에서 치러지고 난 이후에 뭐 양양공항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잼버리 도로가 생기고 하는 등의 그 인프라 건설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새만금도 그런 인프라를 좀 갖추어야 될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동서이축, 남북이축 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에서 주요 도로는 지금 착공이 되고 있고 지금 아마 2023년 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국제공항인 것 같습니다. 국제공항은 현재 이제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공항이 있어야지 그단스크에도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거기와 경쟁을 해서 저희가 좀 유리한 입장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공항의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건설되는 시점이 2020년, 23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최대한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당길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기로 할 텐데요. 우리 함 총재님께 유치
유출이 좀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치하겠습니다. 예. 기왕 시작한 거. 그리고 이 새만금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고,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셨지만 공항도 중요하지만 항만 시설이 예. 항만 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으면은 예. 중국에서는 5만이고 10만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고 예. 또 사후에 그걸 그대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청소년 메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성보다는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